네, 안녕하세요. 김인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뉴럴 네트워크의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최근에 AI 관련해서 굉장히 널리 알려진 메가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챗 GPT로 대표가 되는 하이퍼스케일 AI가 있고요. 그리고 또 비전 트랜스포머가 영상 처리 분야에서 CNN을 추월하는 일들이 수년 전부터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약진이 있는데 디퓨전 모델이라든가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들이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영상들을 만들어내면서 보통 많은 미디어에서 관심을 이제 보인 바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은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자료도 되게 많은데요. 또 AI를 직접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이에 특히 프랙티셔너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진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첫째는 그 액티베이션 펑션도 많이 진보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렐루 펑션을 썼는데 요즘에는 갤루라든가 스위시 또는 미시를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의 발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노멀라이제이션 관련해서도 한동안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가장 널리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가 좀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어떤 그 모델들에서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으로 교체되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 소식을 또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토픽은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예전에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다가 그 다음에 아담이 또 세계를 호령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담의 문제점들이 많이 밝혀졌고 또 분석이 되어서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아담 W라고 하는 옵티마이저가 또 나왔습니다. 이쪽 트렌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토픽은 그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얼마나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잘 동작할 것이냐. 이러한 능력을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가 로스의 랜드스케이프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모아서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고 또 딥러닝이 그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게 쉽지가 않은데 그쪽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액티베이션 펑션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딥러닝을 공부하신 분들은 액티베이션 펑션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액티베이션 펑션들은 시그모이드, 하이퍼텐젠트, 소프트맥스, 그리고 렐루 계열의 이러한 펑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펑션들 말고 또 되게 다양하게 생긴 그런 펑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검색만 해도 보셔도 이러한 이름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ELU, CLU, 셀루, 그다음에 썰루 뭐 이런 모델들이 있고 또 갤루나 스위시 미시 같은 이러한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있습니다. 네, 형태를 보시면은 되게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와 있는 그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은 이 양수 쪽 방향으로 봤을 때 아이덴티티 펑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운드 되지 않아 가지고 충분히 커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관련된 이슈로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렐루에 있어서 한 가지 그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게 뭐냐면 기대값 자체가 이제 음수는 0이고 양수는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여러 가지 시어리에서 액티베이션의 밸류가 뉴트럴한 값은 0에 근접할 때, 즉 그 평균이 그 0에 근접할 때 학습이 잘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이너스 구간을 0으로 딱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밑으로 내려가게 만들어서 이 양수에 있는 액티베이션들하고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평균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성질이 주어진 그런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좀 더 발전된 방식은 아예 셀프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그러한 모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초기 조건에서 시작해가지고 셀루나 썰루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을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 한은 대체적으로 평균이 0이고 그리고 베리언스가 1인 그러한 디스트리뷰션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작 자체가 마치 그 외부의 노멀라이제이션 알고리즘을 붙인 것과 같은 그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셀프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네거티브한 방면으로는 그레디언트가 이제 0이 나오지는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렐로에 있어서 되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일단 음수 쪽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그레디언트가 0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그쪽으로 간 뉴런들이 더 이상 학습되지 않고 죽어버리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막고 지속적으로 학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음수 쪽에도 어떻게든 간에 약간의 그레디언트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양수 쪽에 있어서는 이제 바운드 되지 않고 충분히 큰 값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제 음수 쪽에서는 그렇게 낮은 값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값을 주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 관점에서 보면은요. 양수 쪽으로 간다는 것은 어떠한 이벤트가 발견되었다 또는 찾아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음수 쪽은 그러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뉴런들이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그 스트렝스를 되게 중요하게 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다. 그냥 작은 값만 내주면 된다. 이러한 철학에 의해 가지고 라지 네거티브 밸류에 대해서는 좀 둔감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디액티베이션에 대해서 이제 노이즈 로버스트하다는 건데요. 이 얘기는 결국은 이쪽으로 갔을 때 어떤 노이즈들이 좀 발생을 해도 스스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레귤러라이제이션 효과가 같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은 스무드니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렐로 펑션을 사용할 경우에는 로스 서피스가 이와 같이 되게 좀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에 반해서 최신 그 액티베이션 펑션들을 보시면은요. 이와 같이 미시나 스위시 같은 펑션들은 이 로스 서피스가 좀 더 부드럽게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부드러운 로스 서피스는 그 옵티마이제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갤루 같은 펑션은 그 액티베이션 펑션 자체 내에다가 드롭아웃과 같은 레귤러라이제이션의 기능을 같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셀프 게이팅. 예를 들면은 스위시라든가 미시 같은 펑션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떤 게이팅 해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그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라든가 또는 LSTM의 그 게이트 메커니즘하고 유사한 것들을 그 시뮬레이트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프로퍼티들이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쪽으로는 거의 직선으로 보이는 그러한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왔다가 살짝 다시 올라가서 마이너스 그 무한대 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결국 0 근처에 수렴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쉐입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한 말씀인데요. 일반적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효과는 인터널 코베리 시프트를 줄여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러닝 레이스를 좀 더 크게 설정을 해도 괜찮고 또 초기화에 좀 더 둔감해도 된다라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오버피팅을 막아주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2018년도에 사실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인터널 코베리 시프트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래 제한되었던 인터널 코베리 시프트 말고 다른 어떤 효과냐라고 봤을 때 그보다는 랜드스케이프, 옵티마이제이션 랜드스케이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더 분명하다라는 결과를 내놨죠. 그 원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 뉴럴 네트워크에서 노멀라이제이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서로 다른 값을 내줘야 하는 그런 입력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 100 근처에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값들인데 이 100이라는 값 자체가 일종의 입력 스페이스를 좀 왜곡시켜 버리는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로스 서피스를 우리가 그려봤을 때 이와 같이 되게 심각한 타원형의 형태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결국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심률이 심각한 그러한 타원형 형태의 등고선을 갖게 되면은 기존의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되게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스케일링이나 시프트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 그러니까 동심원의 형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로스 서피스를 좀 부드럽게 스무드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 효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동작이 결국 레이어마다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되게 네트워크 중간중간에 있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옵티마이제이션 랜드스케이프를 스무드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가 진행되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문제점들이 되게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멀라이제이션을 필요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이유는 일단 노멀라이제이션 쓰지 않으면은 학습이 굉장히 잘 안 됩니다. 저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한 20개 내지 30개 정도 레이어까지는 노멀라이제이션 없이 학습이 좀 되는데 그 이상이 되면은 잘 학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뺄 수는 없는데 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일단 드롭아웃하고 같이 붙여놓으면은 좀 문제가 발생한다. 두 번째는 배치 사이즈가 작아지면은 퍼포먼스가 떨어진다. 예를 들면은 이 파란색 그래프가 배치 사이즈가 작아졌을 때 에러 레이시 증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배치가 컸을 때는 성능이 좋다가 배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와 같이 에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학습할 때하고 인퍼런스 할 때하고의 그 환경 차이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이렇게 배치 사이즈가 작을 때 성능이 왜 떨어지는가 하는 건데요. 내가 21년도에 나왔던 논문에 의하면은 전체 파퓰레이션에 대한 통계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보통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그 통계를 구하는데 그 통계가 학습할 때 사용되었던 그 배치 통계하고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학습할 때는 배치 통계를 사용하는 반면에 인퍼런스 할 때는 전체 파퓰레이션에 대한 통계를 사용을 하고 그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라는 분석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문제는 어떤 샘플이 들어왔을 때 그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답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하고 같은 배치에 속한 다른 샘플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컨트롤하지 않는 그러한 다른 변수에 의해서 네트워크의 비헤이비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최근 추세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으로 대신 사용하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트랜스포머고요. 그리고 22년도에 나왔던 컴프넥스트라는 모델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대신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으로 대체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로스 서피스의 형태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현재 웨이트에다가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 이런 벡터를 더해가지고 새로운 웨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서피스가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넌 컨벡스한 형태를 갖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서피스를 머릿속에 좀 그려보신 분들은 정말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렇게 간단한 알고리즘 가지고 학습이 잘 되냐, 충분히 이러한 알고리즘이 제너럴라이제이션 잘 되는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결국 그 non 컨벡스한 서피스에서 글로벌 미니마를 찾는 문제는 NP 하드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글로벌 미니마를 찾으려면 서치 스페이스 전체를 이제 검색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 있어서 이제 문제점이 될 만한 거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배드 로컬 미니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미니마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로컬 미니마가 있고 이 로컬 미니마의 로스가 글로벌 미니마에 비해서 상당히 높을 때 그러한 로컬 미니마를 배드 로컬 미니마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새들 포인트고요. 새들 포인트는 이와 같이 이제 한쪽으로는 미니멈, 반대쪽으로는 맥시멈 이러한 크리티컬 포인트를 새들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플래토입니다. 플래토는 이와 같이 로스가 높은 이쪽 분야에 있어서 되게 평평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분야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딥 네트워크의 로스 서피스는 굉장히 넌 컨벡스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되게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프랙티스에서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면은 잘 수렴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얻어진 웨이트를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을 해도 웬만큼 잘 동작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토픽이 이제 로스 서피스에 대해서 이제 알려진 사실들을 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배드로컬 미니마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로컬 미니마는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글로벌 미니마하고 로스 값이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좋지 않은 악성 로컬 미니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 글로벌 미니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컬 미니마는 로컬 미니마이기는 한데 그 로스 값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괜찮다는 거고요. 배드 로컬 미니마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로스 값이 높으면서도 로컬 미니마가 돼서 학습할 때 여기에 빠져버리면은 이제 좋은 성능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로컬 미니마를 얘기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 배드 로컬 미니마가 실제적으로는 좀 문제가 덜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요, 2016년도에 네트워크의 넓이가 넓어질수록 배드 로컬 미니마의 숫자는 줄어든다라는 실험 결과를 그리고 분석 결과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몇 가지 트릭을 사용하면 아주 간단한 트릭 몇 가지를 사용하면은 배드 로컬 미니마를 없애버릴 수 있다라는 또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서 굉장히 이제 궁금해서 이 페이퍼들을 다 찾아서 읽어봤는데 그 방식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이렇게 원래 네트워크 하나가 있으면 이 네트워크에다가 추가적으로 뉴런을 하나를 더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이 뉴런은 글로벌 미니마가 아니면은 굉장히 큰 값을 갖는 그러한 익스포넨셜 액티베이션을 갖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 뉴런 자체가 글로벌 미니마가 아니면 에러가 아직 남아있으면은 되게 큰 값을 갖기 때문에 사실상 로스 서피스에서 배드 로컬 미니마를 미니마가 아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또 추가 후속 연구가 몇 개가 더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좌우간 배드 로컬 미니마는 사실은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도 줄고 그리고 실제 있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방법에 의해서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론적인 리서치 결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요. 그 좋지 않은 배드 크리티컬 포인트들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좋지 않은 악성 크리티컬 포인트들은 로컬 미니마가 아니라
새들 포인트다라는 또 결과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와 같은 배드 로컬 미니마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새들 포인트인데요. 새들 포인트는 사실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딥 네트워크의 굉장히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 상에서는 당연히 크리티컬 포인트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글로벌 미니마는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거고요. 배드 로컬 미니마는 비중이 줄어드는데 그 대신에 새들 포인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새들 포인트 주변에 보통 이제 플래토들이 많이 있는데 이 플래토들의 로스가 또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즉 플래토에 의해서 둘러싸인 새들 포인트들이 결국 학습을 정체시키고 중간에 이렇게 트랩되게 만드는 원인이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연구에서는 아이겐 밸류들의 비율, 그러니까 이 아이겐 밸류들의 비율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어떤 쪽 차원으로 이렇게 그 위로 볼록한 형태가 있느냐, 그러니까 즉 새들 포인트의 형태를 갖는 디멘전이 얼마나 많냐를 나타내주는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가 0인 경우에는 이제 모든 방향에 있어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쉐입을 갖는다는 뜻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로컬 미니마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파라는 인덱스, 즉 그 아래쪽으로 컨벡스하지 않은 그 정도를 나타내는 인덱스인데요. 그 인덱스하고 실제 그 크리티컬 포인트의 테스트 에러하고의 관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이제 드러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알파 값이 크면 클수록 새들 포인트 쪽에 가깝고요. 알파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로컬 미니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그 크리티컬 포인트들에서 측정한 테스트 에러가 이 알파 값에 정비례한다는 얘기니까 새들 포인트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로스 값이 큰 위치가 되는 것이고 로컬 미니마에 가까울 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로스가 되게 낮은 값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말해주는 바는 결국 되게 나쁜 그 크리티컬 포인트들은 대부분 로컬 미니마가 아니라 새들 포인트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심각한 문제는 저러한 새들 포인트가 그레디언트 디센트하고 뉴턴 메소드에 그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이제 누구나 알고 계시듯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저런 새들 포인트는 그 러닝 자체를 느리게 만드는, 아주 굉장히 조금씩만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또 2차 미분을 사용하는 방법, 뉴턴 메소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오히려 그 새들 포인트가 그 뉴턴 메소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웨이트를 끌어당기는 어트랙터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들 포인트에서 뉴턴 메소드를 써버리면은 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로스 서피스 상에서 새들 포인트가 더 심각한 문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 후속 연구들에 의해서 새들 포인트도 사실은 해결이 가능하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14년도에 뉴턴 메소드를 좀 그 변형을 해서 새들 포인트에 걸리지 않는 방식을 만들어냈고요. 그 두 번째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다가 노이즈만 추가를 해버려도 새들 포인트를 쉽게 탈출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가정이 들어가면은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새들 포인트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두 가지 가정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그 로스 펑션, 오브젝티브 펑션 자체가 스트릭트 새들이라는 하나의 컨디션을 만족한다라는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러닝 레이트이 충분히 작게 설정되어 있다라는 그 두 가지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 어썸션 하에서는 새들 포인트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이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새들 포인트도 문제가 아니고 로컬 미니마도 문제가 아니면 결국 지금 남아 있는 문제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배드 크리티컬 포인트 주변에 있는 플래토고요. 그 다음에 또 스큐되거나 또는 아주 케이오틱한 쉐입을 갖는 로스 랜드스케이프가 문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되게 스큐되어 있는 로스 랜드스케이프는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웨이시 있다고 하면은요. 이 위치가 되게 타원형으로 스큐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수직인 그레디언트 방향을 찾게 되면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이쪽으로 갔다가 또 여기에서 그레디언트 방향을 찾으면은 이쪽에 수직이니까 이쪽을 찾게 되죠. 어,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를 지그재그로 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게 딥 뉴럴 네트워크의 로스 서피스를 시각화한 결과인데요. 이와 같이 그 모양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렇게 케어틱할 경우에는 이 정확한 이 미니마를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또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 그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의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러닝 레이스를 잘 좀 아답테이션 하도록 자동으로 만들자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 결국 문제가 되는 부분이 러닝 레이스 제대로 아답트 못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닝 레이스이 그 너무 크면은 이렇게 발산하거나 아니면 최종적인 퍼포먼스가 나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러닝 레이스이 너무 작으면은 학습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어드바이스는 처음에 크게 시작해서 점점 낮춰라라는 어드바이스가 되게 널리 사용되고 있죠.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에 되게 일반화된 테크닉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워밍업. 그래서 최초 그 학습이 시작할 때는 되게 낮은 그 러닝 레이스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올린 다음에 그때부터 떨어뜨려라. 이런 게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러한 워밍업은 아담 계열의 방법을 쓸 때 굉장히 크리티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이클리컬 러닝 레인.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 낮췄다 하는 이러한 방식들도 사용되고 있고요. 또 이러한 방식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코사인 어닐링이라고 해서 이게 코사인으로 쭉 떨어뜨리다가 그 특정 지점이 되면 다시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러한 방식들이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아답티브 러닝 레이시라고 스스로 그 러닝 레이스를 찾아가는 방식이 최근도 아니죠. 이제 수년 전에 나온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에 계속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썼을 때 발생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렇게 지그재그하게 가면서 천천히 수렴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멘텀이고 하나는 러닝 레이스를 아답티브하게 조정하자라는 방식이죠.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시각화가 이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두 개의 그 라인은 이쪽으로 길게 왔다가 이쪽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 핑크하고 그린이죠. 이 두 가지 방식이 모멘텀을 이용한 방식이고요. 그리고 아답티브 러닝 레이스를 사용한 방식은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요 세 개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차이는 일단 모멘텀을 쓰게 되면은 일종의 관성의 법칙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이제 많이 갔다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속도는 빠르지만 좀 엉뚱한 데를 많이 갔다 돌아오는 이런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아답티브 러닝 레이스 쓰게 되면은 여기서 봤을 때 이쪽으로 내려가야 하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 아는데 얼마나 세게 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좀 무시를 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러닝 레이스를 따로따로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와 같이 엉뚱한 데로 가는 현상을 좀 막아주는 그래서 지그재그 현상을 막아주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 방법을 합친 방식이 바로 아담입니다. 요 아담이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옵티마이저는 무조건 아담을 쓰는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의 원리를 잠깐 보시면은요, 이제 두 가지 그 동작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레디언트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그 기존에 있었던 그레디언트의 무빙 에버리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추정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일종의 퍼스트 모멘트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퍼스트 모멘트가 하는 역할이 모멘텀하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러닝 레이스를 이렇게 나눠주는 이 분모가 있는데요. 이 분모가 바로 그레디언트의 세컨 모멘트입니다. 그리고 이 세컨 모멘트는 결국 아답티브 러닝 레이스의 테크닉이 적용된 거라서 러닝 레이스 아답트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좋았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아답티브 러닝 레이트하고 모멘텀 두 가지 테크닉을 같이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17년도에 아담으로 옵티마이즈를 했더니 SGD로 하는 것보다 성능이 나쁘더라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요 초록색 라인이 아담이고요. SGD가 저 밑에 있는 라인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학습할 때라든가 테스트할 때 모두 다 그 아담에 의해서 얻어진 웨이시 그 SGD보다 성능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사람들이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분석 결과를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그 러닝 레이시 뒤로 가면서 줄어들어야지 수렴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러닝 레이시 오히려 뒤쪽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수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네, 두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아답티브 러닝 레이시 지나치게 작거나 지나치게 크게 추정이 된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그 논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R-아담이라는 방법하고 같이 나온 분석 결과가 초기에 그 되게 세컨 모멘트가 아주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그 웨이시 아주 엉뚱한 대로 확 튀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이슈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아담 W라고 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웨이 디케이 테크닉. 이 웨이 디케이가 L2 레귤러라이제이션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세컨 모멘트가 들어가면 그게 아니다. 그리고 아담에서 이 L2 레귤러라이제이션 쓰는 거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발생시킨다라는 걸 발견을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L2 레귤러라이제이션 대신에 그 업데이트 할 때 디커플드 웨이트 디케이라는 걸 사용함으로써 즉 웨이트 디케이를 업데이트하고 좀 분리함으로써 그런 문제를 해결한 그런 방식이 나왔습니다. 이 방식이 아담 W이고 이게 그 GPT라든가 최근 모델에 되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이제 조금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페이퍼에서 어제 발견한 방식이 내용이 그 초기에 나와 있는 그 세컨 모멘트는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게 불안정한 그 값이 분모에 들어가죠.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러닝 레이 값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예 그 네트워크가 성숙하기 전에 굉장히 큰 러닝 레이스를 발생을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초기에 그 되게 이상한 곳으로 보낸다라는 그 실험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그 그림이 이건데요. 이걸 보시면은 초기에 이제 어느 정도 좀 큰 값을 갖는 웨이트들이 있는데 아담을 그냥 실행시켰더니 한 10번 업데이트를 하니까 굉장히 낮은 값으로 확 내려가 버렸습니다.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값으로 내려버린 거죠. 그리고 일단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점들이 아담의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뭐 간단하게 아이디어만 말씀을 드리면 그 세컨 모멘트의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커지는 그러한 조건을 하나 찾아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세컨 모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베리에이션이 작아진 경우에만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이 렉티파이드 아담, R 아담이라고 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이제 아담 W라고 하는 방식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이트 디케이는 이와 같이 그 웨이트를 그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보내면서 이 현재 있는 웨이트 값을 줄여버리는 방식을 웨이트 디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아예 로스 펑션 속에다가 이러한 텀을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미분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얘하고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웨이트 디케이하고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이 같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게 아담의 모멘텀이 들어간 세컨 모멘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아담의 식을 전개를 하면은 이와 같은 텀이 하나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웨이트 디케이 텀하고는 좀 다른 값이 나오고 이게 옵티마이제이션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요. 그 요 식을 보시면 요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아담 알고리즘인데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하면은 이러한 텀이 로스 펑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웨이트 디케이를 하게 되면요. 로스 펑션에는 얘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쭉 나와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할 때 웨이트의 값을 좀 낮춰주는 그러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담과 같은 알고리즘에서는 이 두 가지가 똑같지 않고 이걸 집어넣으면은 웨이트 디케이를 하려고 집어넣은 그 값이 모멘텀에 들어가면서 엉뚱한 짓을 막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해 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빼버린 알고리즘이 아담 W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일반적인 아담은 빨간색이고 파란색이 아담 W입니다. 일반적인 아담보다 훨씬 좋은 결과, 그러니까 낮은 로스를 또 낮은 에러를 보인다라는 실험 결과가 이제 아담 W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담 W가 기존 아담의 문제점을 많이 해결을 했는데요. 이 위쪽이 아담이고 아래쪽이 아담 W입니다. 그리고 이게 파란색으로 가면 갈수록 낮은 에러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담보다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아마 시간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토픽은 좀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